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정규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제가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한테 위기가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럼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언어 모형 기반의 컨텐츠 생성 도구나 플랫폼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멀티 모달을 이용해서 그림도 쓰고 데이터 숫자 다 가져다 써서 잘 적용해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는 물어보기만 하면 알아서 분석 결과를 잘 생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꽤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 같은 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분석하고 프로덕션 회사를 직접 찾아서 PPT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면은 착착착 해서 결과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PPT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못 쓰는 수준인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 딱 1년 전에 이런 생성형 모델에서 동영상 나왔을 때 진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생성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진짜 동영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면 진짜 1년 뒤면 이렇게 PPT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이런 일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간 스트럭처를 흔드는 일은 항상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일하게 한 20 몇 년 전쯤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유튜브 화면 캡처를 한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 광고를 했었던 예전 TV 커머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발표 자료를 하나도 안 만들고 회사에 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냐, 너 어떡할 거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침착하게 나한테는 엑셀이라는 게 있는데 금방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보고서에 올릴 표 자료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광고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이제 추세, 합계, 분기, 날짜까지 파악을 해서 나한테 예측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게 표준이 됐죠. 회사에서 잡 디스크립션 올릴 때 엑셀을 잘해라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 거는 그냥 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관련된 플랫폼도 나중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그런 플랫폼이나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지브리 사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엄청난 제너레이팅 모델을 통해서 왜 우리는 재미밖에 추구를 하지 못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섞여서 나왔을 때 좀 이런 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분석가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생성에 관여를 하고 데이터 기획을 통한 생성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테면 이 분야 데이터 내가 되게 잘 알아.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이런 거 쓰면은 모델 성능 진짜 좋아졌어. 어필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런 분석이나 모델 성능 향상 같은 거는 이미 어떻게 인간이 더 앞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데이터 인프라를 우리가 기깔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데이터 인프라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지브리 사진이나 바꾸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성형 언어 모형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회사에서 훨씬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데이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 의미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데이터 인프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처리한 데이터 마트 테이블, 바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정리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AI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생성형 모델을 그대로 입힐 수 있는, 네. AI가 이걸 참고해서 어떤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실 이건 되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데이터 카테고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객체화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객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속성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를테면 저기 자동차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모델명, 그럼 그랜저, 뭐 연식, 그러면 뭐 2024년식, 색깔, 회색, 그런 메소드 그럼 굴러간다. 시속 뭐 70km,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최종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서 쓸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객체화라고 하면은 그럼 동일합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로그식으로 데이터가 쌓일 수도 있고 뭐 데이터 마트가 구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단위 요소마다 이런 식으로 특성을 정의를 해놓으면 분석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서울시에 있고 사장은 홍길동이고 평균 매출은 얼마고 업종은 뭐 배달 업종인데 매출당 이익은 30%, 뭐 원가율은 한 0.1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객체화된 데이터의 이점은 데이터 간 맥락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릴레이션 같은 정보를 객체 안에 담을 수가 있죠. A 가맹점이 있고 B 가맹점이 비슷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매출당 이익, 원가율 이런 것도 있지만 A 가맹점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 업종 유사도라는 속성을 추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관계를 속성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두 가맹점은 되게 유사한 관계라는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를테면 이 정보를 통해서 B 가맹점의 결제액이 늘면 A 가맹점의 결제액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이 가맹점의 좀 결제액을 늘려야 되는데 좀 마케팅 비용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종합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할 때 B 가맹점에 마케팅이 필요할까? 어차피 A 가맹점에서 B 가맹점으로 옮겨갈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써서 B 가맹점의 결제액 매출을 올리겠다, 이러한 행위 목적보다는 전반적인 A 가맹점과 B 가맹점 혹은 C 가맹점까지 모두 통할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카테고리화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MAU, DAU, 매출액,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이를테면 뭐 MAU가 1000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숫자 자체일 뿐이잖아요. 그것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회사의 목표이거든요. 데이터 그 자체는 그냥 수치일 뿐인데 어떤 목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목표가 서비스 수수료를 100억을 달성하는 것이다, 혹은 광고 수익을 100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의미를 조금씩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상충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UX가 복잡하면 체류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늘어난다. 그런데 서비스 이탈률이라는 데이터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현상 B는 UX가 되게 심플하면 체류 시간이라는 데이터는 줄어드는데 서비스 이탈률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용되는 일이 생기고 허용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서비스 수수료 100억을 목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현상 A보다는 현상 B를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맞겠죠? 이제 체류 시간이 줄어들어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서비스 이탈률을 줄여서 서비스 수수료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이런 회사의 목표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고 되게 복합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거는 결국 문제가 뭐인지를 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체류 시간이라는 데이터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객체화를 시켜놓고 이탈률이라는 데이터도 객체화를 시켜서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쫙 받아서 의미화를 시켜놓으면 거기에다가 그 현재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생성형 AI를 붙여놓게 되면 최근 F4 이후에 뭐 20대 고객의 상품 가입 수행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수료 수익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뷸러 데이터는 지금 갖다 집어 넣으면 프롬프팅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AI가 이런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적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원들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눈에 보여. 고객 응대를 하는 CS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일을 쳐내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한 건 한 건이 최종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의 몰입도나 열정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이런 데이터 객체화는 사실 데이터 전문가나 아니면 서비스 영역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자는 거거든요. 그걸 꺼내놓자. 당연히 이제 그 서비스의 전문가들은 어떤 가맹점이나 이런 거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오르면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꺼내놓으면 휴먼 디펜던시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 인프라 기반에서 적절한 레그나 LLM이 같이 얹어진다면 회사의 경영진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려면 데이터 인프라를 정말 잘 갖춰야 하는데, 요새 아주 유명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솔루션을 쓰면 좀 그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최종 목표가 자율 경영입니다. 마치 자율 주행처럼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일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 결정은 잘 객체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 경영진의 판단과 AI의 판단 중에 어떤 게 더 옳은지를.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의미를 어떻게 담아야 하나, 데이터 객체화를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속성을 어떤 거를 넣을지를 정의를 잘 해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테스트 해볼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가설과 저런 가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게 더 나은지 비용을 투자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하나 다 저장해 놔야 돼요. 객체화된 데이터 안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에 더해서 필드 지식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것들을 다 통합을 잘 해놔야겠죠. 이런 것도 AI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향후 분석가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까지의 역할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AI가 정말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인프라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